이제 저희가 자바 환경은 그 환경을 했는데, 저희가 이 자바 환경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나 연동할 때는 자바로 전부 다 하거든요. 자바는 이제 서버 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건데, 개발할 때는 서버에서 돌려봐야 되죠. 그러니까 자바 환경을 꼭 만드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얘를 저희가 그 내 컴퓨터에서만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서비스를 웹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서버를 세팅을 하고 그 서버에 대한 환경 설정을 다시 하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서버 중에서 여러 가지 서버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버라고 얘기하는데 와스라고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현장에서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웹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돌려서 데이터 처리를 한 후에 이제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톰캣입니다. 톰캣이 개발할 때는 자꾸 멈추고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보면 잘 돌아가는 운영하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톰캣도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개발할 당시에는 이제 개발자의 설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코딩에서 동작하는 거나 컴퓨터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잘 멈추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노동작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아예 동작도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자의 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이 서버 컴퓨터에서는 잘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개발하시면서 톰캣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톰캣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톰캣은 다운로드가 URL이 이렇게 많으신데, 지금 저희가 톰캣 중에서 어떤 톰캣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그 구글링을 한번 하셔서 톰캣 다운로드나 아니면 톰캣이란 톰캣 다운로드에서 구글링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톰캣 다운로드에 해당되는 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버전별로 이게 페이지가 다르다 보니까 톰캣 8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뭐 이게 있네요. 맨 앞에 그냥 클릭해 보시면 되세요. 클릭해 보시면 여기 고양이 모양, 이 톰캣 고양이죠. 캣에 해당되는 이제 고양이 모양에 해당되는 아이콘이 보이게 되고요. 다운로드는 여기 왼쪽에 다운로드가 메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다운로드 해서 버전별로 여기 이제 다운로드 해당되는 게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 9, 8 뭐 이렇게 쭉 해서 8버전에 해당되는 이제 톰캣이 쭉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휘치 버전, 뭐 무슨 버전이냐, 여기 다운로드 바로 밑에 보시면 휘치 버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버전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아파치 톰캣 부분에 자바에 해당되는 JSP나 자바에 해당되는 것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맨 아래 보면 supported 제공하는 자바 버전 되어 있는데 8버전으로 되어져 있는 여기입니다. 8 EU 버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9가 톰캣 9가 8버전 이후에 해당되는 걸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톰캣 10이 8버전 이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그 10까지는 이게 세팅할 때에 세팅하는 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세팅하는 게 없으면 사용할 수 없고요. 그 최신 버전을 쓰면 도큐멘트를 잘 참조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최신 버전 가지고 개발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구글링이나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뭐 자료 제공하려고 일부러 올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래서 결국 도큐멘트를 보고 다 해결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검색을 하면 잘 안 나와요. 높은 버전들은. 그리고 주로 사용되는 버전들을 쓰시는 게 그래도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톰캣 9 버전, 지금 이제 자바 8을 깔았기 때문에 10이냐 아니면 9냐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톰캣 9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시면 여기 다른 버전도 나와 있어요. 서블릿에 해당되는 것은 4.0이고요. JSP 뭐 스펙은 2.3입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것도 호환이 돼요, 전부 다. 4.0이라고 해서 뭐 4.0만 됐냐, 그게 아니고 밑에 있는 건 호환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8.0도 7.0이랑 자바 8.0도 7.0이랑 호환이 돼요. 아시겠죠? 대신에 7.0으로 쓰시면 8.0에 해당되는 기능 중에서 프로그램 중에서 더 추가된 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못 쓰세요. 못 쓰시는데, 어쨌든 여기에 맞춰가지고 잘 쓰시면 되고,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쓰는 것 중에서 4.0 기능을 전부 다 구현해가지고 전부 다 쓰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3.1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냥 4.0이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제 눈여겨 못 보셨겠지만, 저희도 한번 만들 때 그게 나와 있었어요. 슬쩍. 아시겠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지 않으시면 되게 힘들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HTTP에 해당되는 것은 보시면 1.1 HTTP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운로드 할 때, 통깨구 다운로드를 할 거다. 통깨구를 클릭합니다. 통깨구 다운로드 할 거다라고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자, 통깨구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요 밑으로 이제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써 있으니까 뭐 다운로드가 어떻게 돼 있지? 이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밀러스 나오네요. 밀러스. 예, 이게 소스 코드 똑같은 게 여러 군데 있어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두 군데에서 제공하고 있네요. 두 군데 제공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 처음에 있는 걸 선택해서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시크서스인데, 바이너리가 1 아니면 0 실행되는 코드에 해당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행되는 코드 중에서 저희는 이제 윈도우즈니까 파일명 잘 보시면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컴퓨터가 몇 비트죠? 64비트 포함되어 있는 걸 쓰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다른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인스텔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버 인스텔러. 인스텔러는 설치를 할 때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는 건데, 환경도 자동으로 잡혀요. 환경도 건드려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발자인 경우는 서버를 한 개만 쓸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A라는 회사에서는 톰캣 9 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아시겠죠? 개발을 했는데 그 이전 회사들은 톰캣 7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톰캣 버전이 몇 개가 공존해야 돼요? 2개가 공존해야 돼요. 그럼 환경 설정은 몇 군데 할 수 있어요? 한 군데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달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인스텔러로 설치하는 것보다 개발자들은 zip 파일로 설치하는 것을 좋아라 합니다. zip이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압축을 풀면 실행이 돼요. 압축을 푸시면 되시겠죠? 압축을 풀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zip 파일을 보통 많이 씁니다. 저희가 톰캣을 이용해서 사용할 건데, 톰캣의 zip 파일 말고 이제 타러, gz 뭐 이런 거, zip 이런 게 있는데, 위에 해당되는 게 이제 리눅스 커널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이걸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저희는 윈도우즈니까 이름이 윈도우즈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인스텔러로 되어 있는 거 말고 zip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4비트 윈도우 zip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64비트 윈도우 zip을 클릭하세요. 클릭하셔가지고, 이거 이제 자기 컴퓨터에 맞게 적당한 거를 클릭해서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저희 다운로드는 저희 이니셜 만들어놨죠? 이제 C 드라이브가 아닌 다른 드라이브 안에 저는 0이라고 만들었습니다. 0 밑에 다운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다운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다운로드에다가 하시면 C 드라이브가 자꾸 자리를 차지하는 거라서 이런 저장들은 C 드라이브 말고 다른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으면 저장하고 누르시면 이제 저장이 됐고요. 금방 용량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되시고, 얘도 이제 SHA-512 이런 거 제공하고 있네요. 얘가 데이터가 변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변형 코드에 해당되는 것을 변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는 코드에 해당되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나중에 프로그램 잘 하셔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시는 거 쓰시면 되겠고, 자, 이제 다운로드 금방 다 끝났고요. 이제 폴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끝나면 밑에 꺽쇠 표시 있는 거 눌러서 폴더 열기 하시면 이제 폴더가
열리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zip 파일이기 때문에 이 압축 풀면 되거든요. 압축 푸는데 요거 이제 7zip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톰캣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7zip이라는 메뉴 한 메뉴가 보이시죠? 7zip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게 다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고요. 여기 압축 파일 열기, 압축 파일 열기 클릭하세요. 폴더에다 열기 말고 압축 파일 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시죠. 여기에 아파치 톰캣 9.0.5라고 이 폴더 안에 여기 압축되어 있는 거 안에 폴더로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폴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저희가 이제 C 드라이브를 클릭하시고 C 드라이브에다가 이제 꺼내놓을 거라서 이제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하시면 이게 쫙 압축이 풀립니다. 압축이 풀리시면서 폴더 위에다 올리시면 안 돼요. 비어 있는 부분에다 올리셔야 이쪽 바깥으로 이렇게 C 드라이브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압축을 풀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되시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풀어주세요. 압축을. C 드라이브를 클릭하고 이제 이렇게 당겨서 압축을 푼다. 자, 이렇게 압축을 해서 다 풀어주셨으면 C 드라이브 밑으로 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아파치 톰캣 뭐 9.xx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너무 길게 돼 있으면 폴더 선택할 때 되게 어려우세요. 이제 아파치 톰캣으로 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면 여기 bin이라고 나와요. 실행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겠죠? 그냥 실행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bin이라고 하는구나. 아시겠죠? bin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스타트업이 여기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할 때 사용하는 파일 startup.bat 얘를 죽일 때 사용하는 거 shutdown.bat 셧다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오라클 저희가 실행하는 오라클과 충돌이 일어나요. 똑같은 셧다운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실행인도로 만들려면 오라클을 설치를 하고 나중에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라클을 설치를 하면 자기네들도 설정 파일을 막 이렇게 맨 위에 올리거든요. 딴 거보다. 그러니까 셧다운 하면은 원래는 얘가 실행이 되는데 오라클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라클은 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라는 메뉴가 떠요. 그러면서 이제 창이 열리면서 아이디 패스워드 뭐 입력해야 됩니다 라고 뜨면은 이거는 그 오라클이 돌고 있구나. 오라클의 셧다운이 돌고 있구나. 셧다운이 밑으로 셔터를 탁 내리는 게 셧다운이죠. 그래서 종료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시작은 스타터. 여기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지금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길면 설정하기가 되게 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아파치 톰캣 9.0.5.5 저쪽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를 그냥 톰캣 9라고 간단하게 써주세요. 톰캣 대시도 지워버리고요. 그냥 톰캣 9라고 이제 간단하게 쓰면 설정할 때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겠죠. 되시겠죠? 그냥 엔터 쳐서 저처럼 톰캣 9다 라고 이렇게 톰캣 9입니다 라고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아시겠죠? 바꿔주시면 이제 설정하고 하실 때에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요, 여기에 이제 bin이라는 폴더가 나와요. 그 아래에 보시면 스타트업이 여기 start.bat가 이제 실행하는 서버를 스타트 시켜서 실행하는 이제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스타트업을 이제 거기 브라우저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한 개 열리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보안 경고 이렇게 한 개 떠요. 방화벽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왜냐면 얘가 웹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이제 뚫고 들어와서 내 쪽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뚫고 들어와는데 방화벽에서 허용을 안 해주면 얘를 뚫고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아시죠? 그래서 웹 서비스를 하려면 이런 보안 경고에 해당되는 것을 억세스를 허용해 줘야 돼요. 억세스 허용. 아시겠죠? 되셨나요? 지금 서버 돌리는 게 여기 왼쪽 부에 이 콘솔처럼 나오는 게 이거 서버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콘솔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콘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돌리면서 보안 경고도 같이 뜬다 이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냐 마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허용을 해줘야 방화벽이라는데 여기 방화벽. 디펜더 방화벽 이렇게 돼 있는데 방화벽이라는데 등록이 돼서 이게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요. 이게 방화벽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허용이 안 돼서 서비스를 못 해줘요. 이해되시죠? 내부에서 하는 거는 돼요. 내부에서 하는데
외부에서 나를 이제 확인하고 할 때는 그래서 이런 억세스는 전부 다 억세스 허용을 해준다. 그냥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억세스 허용. 허용을 했는데 한 개 더 나오면 또 허용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돌 때에 더블 클릭 돌 때 여기 8080이 이렇게 떠가지고 나온다. 맨 끝입니다. 맨 끝에 저는 두 번째 줄인데요. 두 번째 줄에 이렇게 해서 8080에서 나온다. 지금 서비스가 잘 돌고 있는 거고요. 나오지 않는다. 서비스가 잘 돌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요거 스타트업 해가지고 실행이 되게 하시려면, 요걸 실행이 되게 하고 싶으세요. 실행이 되게 하시려면, 일단은 이제 내가 실행되려는 포트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8080 포트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사용하고 있으면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되고, 윈도우에서 그냥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코맨드 창이 뭐 바로 열렸다가 닫혀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 버려가지고, 지금 오류가 났을 때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 가셔서 스타트업을 실행시키면 오류가 뭐가 났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그냥 열렸다 닫혔다가 끝이에요. 끝.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실행되고 있어? 실행이 안 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실행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맨 아래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작업 관리자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작업 관리자 하시면 그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간단히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히 눌러서 그 윈도우즈 사용자 중에서 작업 관리자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개발자이거나 이제 컴퓨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보시지 절대 들어가서 보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디폴트로 이렇게 짤막하게 나옵니다. 짤막하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한 개 선택하고 작업 끝내기를 하면 강제 종료가 됩니다. 실행이 되다가 실행을 하시다가 거의 멈추고 막 딜레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선택을 하고 이제 작업 끝내기를 하면 강제 종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세히를 누르세요. 자세히를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쭉 나오시는데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처리되는 것도 나오고 이쪽에 보면 서비스 되고 백그라운드로 도는 것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더 많이 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맨 오른쪽에서 탭 중에서 서비스 탭이 있습니다. 서비스 탭을 클릭하세요. 서비스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서비스 탭이 나오게 되는데요. 서비스 탭 중에서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O 누르세요. O. 그러면 오라클이 있는 쪽으로 이동이 되세요. 지금 저는 오라클이 이미 깔려 있어요. 깔려 있고 오라클 설정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서는 오라클이 없겠죠. 없는데 이 오라클 중에서 오라클 서비스 X나 이렇게 오라클 되어 있는 서비스 중에서 요게 이제 중지됨으로 안 돼 있고 실행함으로 되어 있다. 실행 중 뭐 이렇게 실행 중으로 되어 있다. 손들어 보세요. 예. 이분들은 이제 여기 해당되는 놈을 이제 그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제 중지 이런 식으로 중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예, 중지를 시켜줘야 포트 번호가 이제 해방됩니다. 8080 포트는 이제 해방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요, 그 톰캣에서 포트 번호는 80번 포트인데 일단 오라클 XE하고 관리 포트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이 관리 포트가 오라클이 돌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오라클을 꺼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 환경에서 안 돌아갈 수 있는 관계는 많이 있는데 한번 설정까지 전부 다 해보고 이제 왜 안 돌아가는지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톰캣이 돌리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는 톰캣을 뭐 더블 클릭해서 돌리거나 이러진 않고요. 환경 설정을 해서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톰캣에서 웹 서비스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카탈리나입니다. 카탈리나는 프로그램이 돌아와서 이제 웹 서비스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카탈리나 언더바 홈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 환경 변수를 이제 잡아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저희가 자바 환경 변수 잡을 때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똑같기 때문에 이대로 하시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폴더 한 개 여세요. 폴더 탐색기 한 개 열어주시고요. 탐색기를 열어주세요. 내 PC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속성 눌러주세요. 속성 눌러주시고요. 돼 있는 거면 좀 지운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고급 시스템 설정 가는 거죠. 모든 제어판 항목에서 시스템을 선택한 거고요. 고급 시스템 설정을 클릭한다. 클릭하시면 시스템 속성 창이 열리죠. 그리고 고급 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환경 변수 클릭하세요. 환경 변수 클릭하시고요.
밑에 시스템 변수에다가 카탈리나 언더바 홈 여기 있네요. 근데 이제 이건 지울게요. 삭제. 지우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추가를 해서 새로 만들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이름은 카탈리나 언더바 홈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카탈리나라는 게 이 톰캣 웹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그램 이름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카탈리나 언더바 홈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카탈리나 언더바 홈 제대로 썼습니다. 그 변수 값은 톰캣 폴더에 가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쉽게 할 수 있어가지고 괜찮긴 하는데 C 드라이브 저희는 C 드라이브 밑에 톰캣 9까지 가시고 여기 위치를 클릭하신다. 클릭하시고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시스템 변수에다가 변수 값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카탈리나 언더바 홈이라고 저희는 C드라이브 밑에 톰캣 9 썼기 때문에 이렇게 C드라이브 밑에 톰캣 9라고 이제 세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폴더 이름이 다르면 다른 걸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얘도 패스를 지정을 해서 방금 전에 패스를 해서 패스의 편집 눌러보시면 카탈리나 언더바 빈 여기 있는데 지우겠습니다. 지우시고 이제 다시 추가를 시키시면 이 상태 맨 처음에 집에서는 이제 집이나 다른 데 설정할 때는 환경 변수 패스를 지워버렸어요. 취소. 패스를 지워버리면 안 돼요. 예. 패스에서 싹 다 지우면 안 되고요. 여기 카탈리나 언더바 홈 이렇게 한번 요 항목만 지우면 돼요. 깜짝 놀랐어요. 다 지운 줄 알고. 항목에 해당되는 거 지워주시고요. 환경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쓰시고요. 만약에 내가 텍스트 편집으로 이런 텍스트 편집에 해당되는 식으로 이제 나온다. 얘가 텍스트 편집에 해당되는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집에서는 이제 설정된 게 없으실 텐데 이쪽에서 카탈리나 언더바 홈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찾기 어려우면 이걸 전부 다 복사해서 메모장 같은 데다가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시면서 있는지 찾아보시면 되죠.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여기 보시면 카탈리나 언더바 홈 이게 자료가 여기 있어요. 이 부분을 지운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미콜론인 데까지 이렇게 지우시고 여기 세미콜론 한 개 남겨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찾아보신 다음에 그러니까 방향키로 열심히 잘 하시고 지금 홈 누른 다음에 방향키로 막 가면서 카탈리나 언더바 홈 있는 쪽을 찾아가셔가지고 세미콜론 있는 데까지 이렇게 카탈리나 언더바 홈 요 부분을 빈 세미콜론 요까지 지우시는 거죠. 지우셔서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워지시게 되고요. 네, 이렇게 윈도우 10처럼 윈도우 10에 해당되는 항목처럼 이렇게 나오시면 그냥 카탈리나 언더바 홈 같은 것을 이제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내용은 똑같은데 한 번 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예요.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해서 하시거나 만약에 이제 텍스트로 길게 나오면 홈키 눌러서 맨 앞에다가 추가시켜 주시면 돼요. 맨 앞에다가 추가시키는 것은 퍼센테이지를 카탈리나 언더바 홈으로 묶는다. 카탈리나 홈을 퍼센테이지 쓰시고요. 카탈리나 언더바 홈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쌍따옴표 아닙니다. 퍼센테이지로 묶어주시고 역슬래시 한 개 치고 빈이라고 친다. 빈 엔터. 이렇게 해서 이제 퍼센테이지 카탈리나 언더바 홈이라고 치시고 역슬래시 이거 빈이라고 한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텍스트로 길게 나오면 그 맨 앞에다가 세미콜론까지 빈 세미콜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게 맨 뒤에 있으면 적용이 맨 뒤에 맨 끝에 나오니까 이제 적용을 맨 앞에 하기 위해서 무조건 위로 올립니다. 내가 설정한 거는 조정한 거니까 맨 위에다가 무조건 올리십니다. 아시겠죠? 자, 올렸으면 확인 누르세요.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실제적으로 텍스트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텍스트로 해서 쓰시는 분들은 홈 키 눌러서 카탈리나 언더바 홈 하고 빈이 요 맨 앞에 홈 키 눌렀을 때 여기 자바 언더바 홈 앞으로 이렇게 이제 그 집어넣어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텍스트 이렇게 길게 한 줄로 쭉 나오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넣어가지고 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처리가 잘 됐습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확인 눌러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시는 거죠. 명령 프롬프트 나와라. 그래서 이제 명령 프롬프트 실행하시고요. 실행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쳐봅니다. 저희가 빈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빈 안에 스타트업이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스타트업.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 엔터 치시면, 이제 스타트업이 되면서 이제 창이 이렇게 막 떠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진행이 되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오류가 나면, 이게 뭐가 오류가 났다고 해서 휘릭하고 꺼져버려요. 꺼져버리는데, 그걸 이제 찾아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 서버가 돌아가는 거예요. 창을 닫으면 서버가 종료가 됩니다. 창이 떠 있는 상태면 서버가 돌아가 있는 상태고요. 창을 닫으면 서버가 종료되는 상태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환경 설정을 저희가 이제 잘했나 보기 위해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set 카탈리나 언더바 홈 하시면 이렇게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톰캣 쪽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야고요. 패스라고 치시면 여기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톰캣에 빈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스타트업 하면 스타트업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한 다음에 커피 모양의 이렇게 창의하게 보이는데 이걸 콘솔이라고 얘기해요. 톰캣의 콘솔 아시겠죠? 콘솔이라고 얘기하는데 막 한글이 깨져 있어요. 한글이 깨져 있는데 한글 깨져 있는 걸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거 잘 안 잡힙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하나 둘 세 번째 정도 줄에 보시면 여기 HTTP NIO 네트워크 IO인데 8080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8080 포트로 요게 이제 메시지가 보이면 8080 포트로 지금 현재 돌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돌고 있어요 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를 얘가 이제 웹 서버로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돌기 시작해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상황이 되는데 지금 내 컴퓨터에서 돌고 있잖아요. 내 컴퓨터에서 맞죠? 내 컴퓨터에도 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서버가 돌고 있는 걸 확인하려면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리소스를 찾아보시면 되죠. 리소스 찾아보시면 되는데 브라우저를 여시는 거예요. 브라우저 여시고요. 내 컴퓨터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PPT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이제 개발 언어는 자바고 어쩌고 자바에 해당되는 설정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토론 이클립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야 이거? 제가 자바 쪽 설마 포트는 보통 포트는 80 포트를 사용하고요. 예, 옷 닫을게요. 예. 닫고요. 내 컴퓨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내 컴퓨터에 대한 것을 지정하는 내 컴퓨터를 지정하는 것을 이제 몇 가지 볼 수 있으신데요. 지금 내 컴퓨터에 해당되는 것을, 70이라네. 예. 내 컴퓨터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이제 이렇게 몇 개 있어요. 내 컴퓨터. 이런, 엄청 적은데? 예. 야, 이렇게 적어서 서시 예. 왜 이렇게 컨트롤 휠을 돌렸구나. 컨트롤 휠을 돌려가지고 끝까지 가서 조그맣게 만들었구나. 내 컴퓨터를 알려주는 이제 이런 기호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브라우저에서 알려주는 것은 이제 로컬호스트예요. 로컬호스트. 제가 제 컴퓨터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라고 쓰시는 게 로컬호스트라는 겁니다. 로컬호스트라고 쓰시면 내 컴퓨터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또는 127.0.0.1입니다. 0.0.1이라고 쓰시면 인터넷이랑 연결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127.0.0.1이 자신 컴퓨터를 가르치는 IP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신 컴퓨터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 가보시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가보시면 IP, 내 IP, 내가 지금 IP 쓰고 있는 IP 좀 알아보고 싶어요. IP config라고 칩니다. 엔터 치시면, 여기 IP config라고 이렇게 치시고, 엔터 치시면, 그 내 IP를 알려줘요. 그래서 IPv4 주소로 되는 거 보시면 192.168.0.42 지금 현재 이렇게 알고 있는 이렇게 이제 알려줄 수 있는 192. 제 걸로 봐서는 요거는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개별적이라서 서로 틀립니다. 내 컴퓨터는 이제 서로 다름. 제 거랑 똑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서로 다름. 요거는 이제 내가 쓰고 있는 IP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똑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똑같으면 인터넷이 안 돼야 맞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이해되시죠? 인터넷에 연결해서 같은 네트워크에서 쓸 때는 서로 컴퓨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IP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IP. 되셨나요? IP라는 것을 사용하시게 돼서 그 IP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주고받고 이제 이 컴퓨터가 내 컴퓨터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요것은 다른데 요거를 확인할 때는 ipconfig라는 명령어를 쳐서 얘를 이제 그 확인을 하시는 거죠. 확인을 하시면 자기의 이제 192.168.0.42는 제 컴퓨터예요.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의 IP는 서로 틀리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서로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내 IP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내 겁니다. 내 컴퓨터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중에서 맨 처음에는 로컬호스트라고 쓰시면 이제 로컬호스트 내 컴퓨터에 서비스 해주는 내 컴퓨터 서비스 해주는 이런 의미가 되고요. 내 컴퓨터 자체는 127.0.1 인터넷에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IP가 없이 127.0.0.1이라고 치면 나를 가르치게 되고요. 나 자신을. 근데 이제 IP config라고 여러분들이 명령 프롬프트 쳐보시면 거기에 이제 자기 주소가 나옵니다. 요거는 서로 틀립니다. 아시겠죠? 여기 위에 거는 서로 똑같습니다. 똑같이 치실 수 있으신데 요 밑에 거는 서로 틀립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 컴퓨터를 확인하려면 여기다가 다른 사람 컴퓨터 IP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번호를 집어넣으시면 다른 컴퓨터가 돌고 있는 서버를 확인할 수 있으세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브라우저 여시고요. 한 개 여시고요. 로컬호스트라고 칩니다. 로컬호스트 땡땡 치시고요. 포트 번호 몇 번이라고요? 8080. 기본은 뭐라고요? 80은 생략할 수 있으나 8080은 생략할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로컬호스트 땡땡 8080을 치세요. 치시고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통깨 고양이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홈페이지 만든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페이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놈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안 나오시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톰캣을 돌려봤고요. 톰캣 돌린 것을 이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서 얘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